몽리를 부리면 기존 결정도 뒤집을 수 있다는 아주 나쁜 선례를 남기고 예, 김경수 경남도지사 모셨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아이, 그러게 말입니다. 자주 뵈야 되는데. 예. 이게 완전히 새로운 경남이라는 구호를 우리 경남도청 현관 앞에 붙인 지가 이제 벌써 1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몇 년은 된 것 같습니다. 그죠? 얼만큼 새로워졌다고 보십니까? 지난 1년 동안 완전히 새로운 경남을 만들겠다고 이제 도민들하고 동분서주 뛰어다니긴 했는데요. 네. 좀 대형 국책 사업들, 큰 사업들은 대략 다 가닥을 잡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신공항만 빼면은 거의 가닥을 잡은 것 같은데, 그래서 토대는 어느 정도 만든 것 같은데, 정작 현장에 나가 보면은 도민들께서 체감하는 변화는 아직까지는 좀 뭔가 아니냐. 현장에는 아직 겨울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이제 풀어야 되는 숙제가 현장에서 체감하는 변화를 어떻게 만들 거냐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일단 반성부터 먼저 하셨어요. 이거 뭐 이게 자화자찬하기 좀 그래서 그러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사실 뭐 굵직굵직한 사업들은 정말 첫 단추를 많이 끼웠습니다. 서부경남 KTX 문제, 스마트 산단, 뭐 제조벽신, 제2신항 진해 유치, 그리고 국비 예산 5조 시대. 이게 뭐 몇 개만 나열해봐도 이거 굉장히 큰 사업들이란 말이죠. 예. 그래서 뭐 혹자는 17개 광역단체장들 가운데 엄마 친구 아들 엄친아 강력단체장이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 것 같았는데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제가 부러움을 사는 건 사실 아닙니까? 제가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요. 예를 들면 정부 국비를 확보하든지 공모 사업을 경남으로 가져오든지 하는 건 각 시군과 도의 직원들이 열심히 뛰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제가 혼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뭐 힘을 보탤 수는 있겠지만 모든 걸 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경남이 그만큼 힘들고 어려우니까 다들 열심히 뛴 결과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겸손히 말씀이셨고요. 예, 신공항 문제부터 이야기를 좀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정부 질의가 열린 지난주에 뭐 국회는 뭐 대구 경북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신공항 성토장을 방불케 했다고 합니다. 그 현장 잠시 보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총리실의 임무인데 여기에 맞장구를 치는 것은 대통령의 언급이 있었고 실세 시도지사들이 저렇게 설치고 나대니까 마지못해 하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가덕도 신공항안이 취소된다면 김해 확장안이 취소된다면 걷잡을 수 없는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는 점을 미리 말씀드려 둡니다. 5개 시도단체장이 합의하여 국책사령이 결정된 것을 총선용 민심용으로 영남 지역의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고 영남 사람들을 정치적 놀잇감으로 몰고 있다는 따가운 여론과 비판이 있습니다. 이걸 경청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총선용이 아니면은 이 점검을 시작하고 결론 내는 것을 내년 총선 이후로 미뤄주십시오. 첫 번째. 두 번째. 지난번에 용역도 어렵게 결정된 것이 5개 시도가 합의해서 추진했다면 이번에도 재검증도 5개 시도의 의견을 듣는 정도가 아니라 5개 시도가 합의하는 기관, 합의하는 방법에 의해서 추진하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총리께서 명확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화가 많이 나셨어요. 뭐 실세 시도지사들이 설치고 다닌다. 뭐 영남 사람들 정치적 놀잇감으로 보고 있다. 뭐 이런 좀 격한 표현까지 나왔는데요. 이 부분 좀 궁금합니다. 대구 경북 의원들이 저렇게까지 하는 이유, 이게 실제로 뭐 피해를 보기 때문인가요? 저도 그 부분이 조금 의아한데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저렇게 문제 제기하는 것이 저는 잘못됐다, 오히려 거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016년에 김해공항 확장안이 김해 신공항으로 결정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정부에서 5번 김해공항 확장이 가능한지를 용역을 했어요. 5번 다 안 된다고 했습니다. 김해공항 확장은 불가능하다. 부적합하고 불가능하다. 이렇게 결론이 났는데 갑자기 2016년에 가덕도냐 밀양이냐를 놓고 TK와 PK가 세게 갈등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과정에 어정쩡하게 김해공항 확장으로 결론을 내렸단 말이에요. 그 직후에
대구 경북연구원에서 이 김해공항 확장이 동남권 관문공항으로 가능한지 네. 연구 용역을 또 합니다. 2016년 6월에 결정이 났는데 11월 달에 대구 연구원에서 결론이 이건 또 부적합하다고 나요. 나라 그다음- 국가에서 결정을 내렸는데도 예. 그다음 대구 경북에서 연구 용역을 했는데 부적합하다고 난 거예요. 네. 그다음 이번에 그래서 우리도 부울경에서 이걸 한번 좀 짚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네. 예산이 7조 원 가까이 들어가요. 처음부터 많이 늘었죠 또. 네, 4조였다가 지금 7조 원 그렇습니다. 늘었습니다. 3조가 더 늘었습니다. 그다음에 안전한지 위험하지는 않은지 그다음에 관문공항의 역할은 가능한지 이런 건 점검은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작년부터 쭉 점검을 했는데 제가 들여다보면 볼수록 이상한 공항. 네. 이게 안전하지도 않고 그다음에 반쪽짜리 공항이고 네. 활주로를 새로 만드는데 그 활주로의 한쪽은 쓸 수가 없고 한쪽 네. 방향만 쓸 수 있고 네. 24시간 가동할 수도 없고 그래서 국토부가 처음에 잡았던 게 지금보다 2천만 명이 늘어나는 공항으로 계획을 세웠는데 네. 계획이 7조 원으로 예산은 늘었는데 이용 가능한 승객은 1천만 명으로 또 줄어요. 네. 절반으로 또 줍니다. 그럼 이게 뭔가 네.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꼼꼼하게 점검을 해봤고 점검한 결과는 김해공항 확장으로는 동남권 관문공항이 불가능하다. 네. 그래서 국토부와 협의를 했는데 국토부는 계속 기존의 입장을 주장하고 있으니 네. 그러면 이건 총리실에서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리는 게 맞지 않냐.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온 거고요. 그렇습니다. PK는 사실은 2016년 결정 당시에 PK는 김해공항 확장, TK는 대구에 있는 군 공항을 옮기는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 이렇게 그렇습니다. 결론이 났던 네. 겁니다. 또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쪽은 지금? 잘 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공항에 영향을 미치면 모를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김해공항 확장이 가능한지를 PK에서 들여다보는 건 당연한 거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갈등으로 번질 사안이 아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일단 설득은 가능하리라고 보시는 거네요. 저는 이제 설득도 설득이지만 네. 이제 그만큼 대구 경북도 혹시나 자기들이 추진하고 있는 공항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가 있어서 네. 아까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드리고 네. 그다음 그것보다는 오히려 더 중요한 게 공항보다 지금 더 중요한 게 수도권 블랙홀 현상입니다. 그렇습니다. 수도권으로 모든 게 빨려 들어가고 네. 있는데 이제는 대구, 경북 전체 저는 대동남권 이렇게 늘리긴 네. 하는데 여기가 수도권에 어느 정도 좀 맞서서 그나마 대한민국의 새로운 발전 축이 될 수 있는 유일한 지역인데 대한민국 지금은 전체 경제를 그렇죠. 함께 건강하게 양대축 만들 수 아닙니까? 있는 그렇죠. 국가 균형의 양대축인데 이제는 힘을 합해서 오히려 수도권이 아니라 제2의 수도권을 이 지역에 만드는 그런 힘을 모으는 게 필요한 때 아닌가. 네. 그렇게 설득을 하면 저는 어느 정도 설득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설득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또 그런 계획도 갖고 계시고 네, 그죠? 예. 이게 참 대구 경북뿐만 아니라 우리 경남 부산의 네. 또 한국당 국회의원들께서도 예, 네. 뭐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네,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들어보시고 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그 국토교통부하고 일부 그 지자체 장관의 그 합의 한정 때문에 1,300만에 이르는 영남권 주민들이 언제 그 공항 이용에 그 불편을 그 겪어야 되겠습니까? 장관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2026년까지 개항할 수 있습니까? 이게 다른 지역하고는 달리 또 경남 부산의 한국당 네. 의원들은 또 결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이게 경남 부산 한국당 의원들이 좀 도와주면 좋을 텐데 아쉬울 때 좀 있으시지 네. 않습니까? 근데 저런 우려는 저는 있는 게 뭐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김해공항 확장에 대한 검토가 잘못하면 네. 이게 지금 PK 지역에 필요한 새로운 신공항 사업을 무산시키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와 협의하고 총리실 검증을 거치는 과정이 그 다음에 여기서 어떤 결론이 나오든 뭐 새로운 대안을 찾더라도 전체적으로는 새로운 신공항 건설 일정에 차질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네. 하는 큰 원칙을 정부와 합의해서 갖고 가야 된다고 보고요. 그럴 네. 수 있는 대안들을 가지고 협의하고 있고 네. 총리실 검증도 그런 점에서는 그러니까 결과에 따라서 어떤 대책이 나오더라도 네. 그 부분만큼은 분명하게 확인하고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내년 총선을 위한 노림수다. 뭐 이런 주장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한국당 측에서는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총선용이라고 하면은 사실은 지난번 가덕도와 밀양 논쟁이 있을 때 울산과 경남은 가덕도를 지지한 쪽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네네. 밀양을 지지했던 네, 맞습니다. 곳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와서 가덕도 신공항 얘기를 하는 부산이 함께 경남과 울산에 함께 네. 한다고 해서 총선용이다. 저는 뭐 그건 부적절한 비판이라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김해공항 확장이라고 하는 적절하지 않은 결론이 네. 정치적 결정이었다. 그 정치적 결정을 바로잡는 과정이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총선용 노림수였다면 경남이 부산과 손잡고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네. 경남 안에서도 모두가 다 부산하고 똑같은 입장이 아니거든요. 그러시죠. 근데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네. 김해공항이 이대로 가도 괜찮은가는 점검해봐야 된다. 이 문제만큼은 다들 똑같은 생각입니다. 사실 오늘 김 지사님을 모신 것도 또 저희 KNN이 부산의 시청자들도 보고 계시기 때문에 네. 경남의 목소리, 경남의 입장을 또 부산 시청자들께서도 알 필요가 네. 정말 알아야 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도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이거 총리실 검증 지금 일정이 어떻게 예정이 되어 있습니까? 이거 올해 안으로 뭔가 좀 나와야 될 텐데요. 지금 이제 총리실에서는 네. 그 검증을 어디에 맡기는 게 가장 객관적이고 공정할 네. 것인지를 놓고 협의 중이고요. 지난번에 국회 대정부 질문 과정에 총리께서는 아무래도 국내 전문가들에게만 맡기면 네. 공정성에 대한 시비가 있을 수 있으니 해외의 네. 전문가들까지도 검토해서 이 검증이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라고 하셨고 시기는 저는 뭐 연말이든 네. 아니면 조금 더 뒤로 가더라도 제대로 된 결론이 나서 모두가 승복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지금은 오히려 훨씬 시기를 앞당기는 길 아니냐. 네. 괜히 이번에도 또 어정쩡한 결론을 잘못 내려놓으면 또 이 논란을 가지고 새로운 끌고 논란이 가게 또? 되면 네. 그러면 이제는 정말 힘들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는 총리실에서 그 부분에 대한 것만큼은 확실하게 결론을 내줄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 신공항과 관련해서는 지금 김경수 지사께서 일반 하는 이야기로 총대를 매다시피 해서 언론과 인터뷰부터 시작해서 노력을 하고 계시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도 또 그 부산과 울산 광역단체장들과 같이 또 기자회견도 하셨지 않습니까? 서울 수도권을 설득하는 부분도 중요하겠죠. 네, 저는 수도권은 이제 인천공항으로 가고 있는데 인천공항은 벌써 3단계 확장 공사가 있었고 4단계 확장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수도권은 동남권에 있는 영남 지역에 있는 우리 그 지역 주민들이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게 얼마나 불편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그런 부분은 얘기를 들으면 누구나 수긍하는 거고요. 사실은 동남권 지역 주민들이 그러니까 해외로 나갈 때 특히 유럽이나 미주로 갈 때는 여기서 인천공항까지 가는데 반나절이 산 거죠. 그렇습니다. 또 그게 비용도 네. 들어가고 그리고 또 나가는 이 불편함 정도는 이 신공항을 가지고 해결해야 된다. 이걸 반대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물류적인 부분에서도 또 반드시 필요한 공항이고요. 그렇죠. 어떻게 보십니까? 경남 그리고 동남권 경제 전체 도약을 위해서라도 신공항 정말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남북관계 개선도 이제 가시권 안에 들어왔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더욱더 더 중요해지죠. 대륙으로 가는 출발점인데 항만과 공항, 그런 철도가 사실은 이 세 가지가 하나의 물류의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다음 실제 동남권이 물류 산업이 미래 먹거리 산업에 대단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공항, 신공항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단지 김해공항이 이용객이 늘어나니까 그거 어느 정도 해소하는 그런 식의 공항 가지고는 동남권의 미래를 담보할 수 없는 거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정부가 이건 좀 100년 미래를 내다보는 그런 좀 해안을 가지고 접근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국가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라도 신공항은 관문공항으로서의 동남권 신공항은 반드시 필요하다. 네,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말씀이시고요. 주제를 좀 돌려보겠습니다. 일본 아베 총리가 좀 뜻밖이라고 해야 될까요? 수출 규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역사적인 문제 혹은 또 정치적일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경제적인 방법으로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은 아베 총리의 이번 대응은 저는 시대착오적이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오히려 거꾸로 일본의 부메랑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요. 네. 우리 대한민국은, 우리 민족은 이런 위기 상황이 있을 때 늘 이런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던 그런 민족적 저력이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 어려움도 오히려 잘 극복하면 네. 거꾸로 대한민국 산업의 그동안 고질적인 문제들을 문제점들. 해결하는 좋은 계기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되겠는데요. 사실은 뭐 이게 경남 지역의 뭐 소재 혹은 공작 기계, 정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일본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죠. 그 소재 부품 쪽이 높은 네. 편이죠. 그러니까 아하. 경남 전체 제조업 중에서 네. 생산액 기준으로 소재 부품 산업이 차지하는 게 약 42% 정도 됩니다. 아, 네. 근데 그 소재 부품 중에서 특히 공작 기계, 그러니까 정밀 공작 기계나 그러니까 네. 제품을 만들어내는 기계죠. 그러니까 네네. 그런 기계의 주요한 부품들이 일본에서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일본 의존도가 높네요, 굉장히. 네. 일본에서 들어오는 비중이 높은데 네. 이 부분은 뭐 일본에서 들어올 수도 있고 또 이제 이 기계 분야는 독일이 또 강국 아닙니까? 아니, 저희들이 걱정하는 게 네. 일본이 수출을 안 하겠다. 정밀 네, 네. 기계나 이런 부분에서 하면 우리 어떻게? 라고 네. 걱정하시는 우리 도민들, 시민들 많으신데 그때 다른 고민이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까? 작년에 이미 이제 경남에서는 소재 부품 산업 네. 육성을 위한 중장기 전략 수립해서 발표도 했는데 네. 그 과정에서 우선은 수입선을 다변화하는 게 아, 네네. 근데 이제 특히 독일이나 이런 독일이 강국이군요. 네, 다만 독일에서 이제 수입을 할 경우는 일본에서 수입하는 것보다는 네. 아무래도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있기는 합니다. 아. 그렇지만 대체 불가능한 건 아니고 아, 네. 일본이 지금처럼 경제 문제를 이게 정치적으로 이용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도 다른 수입선을 찾을 수밖에 없고 더 나아가서는 네. 국산화도 가능합니다. 그게 더 중요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네. 다만 국산화 하려면은 지금 그 국산 제품들을 네. 지금보다는 훨씬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지원과 투자가 필요하고요. 네. 실제 그런 지원과 투자는 지금도 진행 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뭐 관련해서 뭐 회의도 하셨다는 이야기 네, 들었습니다만 경남에서는 그럼 어떤 고민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시자면요. 사실은 이 소재 부품 산업 같은 경우에는 정부의 지원도 필요하지만 네. 정부 지원만으로는 해결되기가 좀 어렵습니다. 아. 제일 중요한 건 오히려 대기업의 역할입니다.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이런 기업이? 특히 소재 부품 같은 경우에는 네. 대기업이 1차 구매처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부산, 경남, 울산 지역의 중소 제조업체들이 이걸 새롭게 기술을 개발하고 만들었을 때 네. 이걸 사업화하고 상용화하려면은 대기업들이 네. 그 기술이 완성될 때까지 기다려주고 아, 네. 또는 지원해주거나 좀 상생 협력하는 과정이 네. 필요한데 그동안에는 뭐 기업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소홀했던 측면이 분명히 있고요. 사실 그걸 좀 기다려주지 않고 뭐 지금 당장 급하니까 그렇죠. 다른 일본 데서 제품 수입하는 사다 쓰고. 거죠. 근데 요 몇 년 사이에 분위기는 네.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특히 일부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 그 중소기업들과 함께 기술을 개발하고 네. 기술 개발한 성과를 공유하기도 하고 네. 이런 사례들이 많이 쌓여 있고요. 오늘 우리 경남만 해도 오전에 혁신성장 투어라고 동반성장위원회와 함께 행사를 했는데 거기에 대기업이 76개 네. 그리고 약 300여 중소기업이 함께 모여서 그런 좀 새로운 기술을 개발한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하기도 하고 네. 서로 그런 협약을 맺고 상담하는 그런 행사가 있었습니다. 대기업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는 대단히 적극적으로 중소기업과의 상생 협력에 나서고 네. 있고요. 오히려 이번 일본과의 분쟁이 네. 그런 점에 있어서는 대기업들이 이 부분에 더 좀 심혈을 기울이게 어떻게 만드는 보면 반성을 하게 되는 계기도 될 수 그런 있었을 계기도 좀 될 수 테고요.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게 저 경남뿐만 아니라 경남, 부산, 울산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제조업의 허브 같은 지역인데 맞습니다. 예. 이번을 계기로 우리 경남도가 뭐 좀 나서셔서 부산, 울산과 같이 이런 기술 개발이라든지 그런 공동을 하는 그런 고민도 한번 필요해 보입니다. 경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료연구소, R&D 그렇습니다. 기관으로는 재료연구소가 네. 직접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세라믹 기술원이 진주에 또 있고요. 네네네. 그다음에 이런 연구기관들과 함께 울산에는 울산과기대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부산 같은 경우에는 부산 지역에 있는 대학들이 그런 연구 역량들이 꽤 있습니다. 또 뭐 해양 산업 관련해서 또 기관들이 네. 부산에는 있고요. 그래서 네. 불경이 이번 기회에 이 동남권 제조업의
연구개발 역량과 기술을 높일 수 있는 네. 그런 협업들이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실제 정부도 그런 차원에서 네. 동남권 제조업 그 기술 개발을 위한 여러 가지 투자와 지원을 지금 정부 차원에서 준비도 하고 있고 그동안 또 진행해온 것도 있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말씀 듣고 보면 위기는 늘 기회와 같이 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됩니다. 위기라는 표현 말 자체가 위험과 기회 같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조이기도 하네요. 말씀 듣고 보니까. 예. 이게 또 하나 걱정되는 부분은 이 농산물 부분인데, 맞습니다. 예, 예. 지금 사실 우리 경남 농산물 일본에 수출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거 조금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일본 측에서 이제 수입을 까다롭게 수입 통관 절차를 까다롭게 할 가능성이 없지는 않은데 아직까지 그런 움직임은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네. 그래서 혹시 그럴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농가들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함께 대책을 네. 논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바로 이제 수출선을 다변화한다든지 하는 게 바로바로 진행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농가의 어려움은 있을 수는 있는데 지금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대책을 함께 세워나갈 생각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부분 그냥 넘어갔으면 좋겠지만 예, 네.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맞습니다. 예. 앞부분에 제가 잠시 언급했습니다마는 네. 김병수 경남도정 1년의 성과 중에 아주 중요한 부분의 하나로 진해신앙 네, 네. 예, 부분을 꼽았습니다. 이게 규모가 굉장히 크죠. 사업비만 12조 7천억 원 정도 되고요. 네. 생산 유발 효과까지 합하면 약 22조 원 규모의 대형 사업이죠. 선석만 해도 그게 제가 한 21선석 21선석이네요. 그 예전으로 치면 부산만한 게 새로 하나 생긴다는 새로 하나, 거다고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면 이거 그냥 컨테이너 상하역만 그칠 게 아니라 정말 이게 최대한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한 고민들이 필요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도 있어야겠습니다. 지금 만드는 항만은 네. 스마트 항만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 항만의 컨테이너 선적과 네. 또 그다음에 내리고 하는 그런 작업들을 이제는 그 지능형 설비를 네. 통해서 실제 그 항만 자체가 스마트 항만으로 만들어지는 것도 중요하고요. 네.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배후의 산업을 어떻게 만드느냐, 항만 배후 산업들을 그렇습니다. 어떻게 개발해 나가느냐가 네. 훨씬 중요합니다. 네. 다행히 경남은 제조업이 강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경남의 제조업 업체들이 물류에 있어서도 1차 가공을 그러니까 항만 배후 물류 단지에서 그러니까 이게 물류가 그냥 환적만 하면은 부가가치가 높지가 않고요. 네. 부산이 환적항으로는 세계 2위인데 이제는 환적에 그치는 게 아니라 컨테이너로 이 물품들을 통으로 이렇게 포장을 해왔던 걸 네. 그걸 다시 한번 가공해서 재가공해서 네. 부가가치를 높여서 수출할 수 있는 컨테이너로 원료를 들인 다음에 그렇죠. 그걸 또 재가공해서 예. 다시 컨테이너로 내보내는 그런 네. 고부가가치 물류 산업을 어떻게 육성하느냐가 네. 훨씬 관건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방향으로 이걸 이제 경남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부산하고 함께 힘을 합해야 네. 되고 그 사이에 부산 진해 경제자유구역청도 있고 그래서 이런 관련 기관들이 네. 모두 힘을 합해서 그 방향은 육성해 나가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어떤 그림을 그리느냐 또 어떤 결실을 만들어내느냐에 따라서 네. 진해를 중심으로 한 경남 창원일 때가 그야말로 상정백회의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부산 진해가 함께 크는 거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지역 경제 이야기로 예,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한 달여 전에 경남 지역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번 실시해 본 적이 있습니다. 예, 여론조사 내용을 보면 우리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경남 현안에 대해서 묻는 문항에 대해서 압도적으로 일자리 확보가 높았습니다. 예. 40% 이상이 나왔는데요. 뭐 그 다음이 조선산업 활성화 부분이 차이 나왔는데. 다 연계돼 있죠. 네. 예. 뭐 근데 조선업 산업 활성화는 일자리 한 절반 이하의 응답으로 나왔는데 이 부분의 고민, 아까 체감하는 정책 부분에 대한 또 맥이 이어질 것도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한 고민 많으시겠습니다. 경남은 실제로 제조업이 경남 전체 산업의 절반 정도를 차지합니다. 네. 근데 그동안 그 제조업 중에 중요한 분야인 조선 자동차 기계 3대 업종이 모두 어려웠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조업이 어려워지니까 실직자만 하더라도 조선 분야에서 약 5만 명 이상의 실직자가 나오고 실직자가 많아지면 그 실직자들 어디로 가겠습니까? 다른 업종에 취업을 하면 다행인데 네. 다른 업종도 함께 어려우니까 자영업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그마한 뭐 이 가게를 차리는 수밖에 없는 그렇죠.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네, 경남의 치킨집이라든지. 자영업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네. 전국 평균이 25%인데 경남 같은 경우에는 많을 때가 34%까지 늘어난 적이 거의 있습니다. 10% 가까이 높을 때도 있었단 근데 말이죠. 지금은 약 30%대로 다시 네. 낮아지긴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함께 어려워지는 거죠. 자영업도 고사의 위기에 몰리는 네, 상황이 벌어지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경남 경제 특히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최우선 과제가 제조업을 혁신해서 제조업에서 좋은 일자리가 네. 많이 나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지난 1년 동안은 제조업 혁신, 스마트 공장, 스마트 네. 산단 이게 집중해서 추진을 해왔었고요. 근데 제조업 일자리만으로는 좋은 일자리를 다 만들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관광이나 문화와 같은 이쪽 분야의 서비스 산업 네. 일자리도 이제는 함께 만들고 그리고 농림어업은 스마트 농업, 스마트 수산업 등을 네. 통해서 농림업 분야 일자리도 이제는 늘 지금 양파와 마늘 가격 폭락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데 그렇습니다. 네. 이런 식의 농림업 분야의 종사자들이 계속 어려워지는 이런 방식으로는 더 이상 농업이 살아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농업, 스마트 수산업을 통해서 이 분야도 좋은 일자리로 만들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사회 서비스 분야가 있습니다. 보육, 요양, 뭐 이런 좀 기본적으로 사회복지와 관련된 일자리들이 많은데 네. 그 일자리들이 좀 그렇게 좋은 일자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좋은 일자리로 좀 전환시키는 작업들이 네. 필요한데 그건 정부와 함께 사회 서비스원을 만들어서 공공 일자리로 만들어 가면서 그 분야의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만드는 이런 게 종합적으로 진행이 돼야 도민들께서 원하시는 일자리 문제, 그냥 일자리가 많아지는 게 아니라 좋은 일자리가 네, 많아지는 양질의 일자리 그렇죠. 말씀이죠. 네. 그렇게 바꾸어 나가야 네. 된다. 그리고 그 방향으로 집중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이 중요하니까 네. 제조업이 다시 건강해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제조업이 무너지면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이게 다시 건강한 예. 선순환의 구조를 다시 만들어내셔야 될 맞습니다. 텐데요. 예, 그 같이 노력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큰 고민이기도 하고요. 이게 제가 기억하기로 취임 초기에 그 전국 시도지사 직무수행 지지도에서 그 아주 좋은 저는 아까 중위권자였죠. 아니요 초기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뭐 5, 6위 예, 그 정도까지 올라간 적이 있었던 걸로 예, 기억합니다. 예, 좋았는데 이게 결정적으로 한 방을 맞으셨어요. 예, 이거 조금 불편한 말씀을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드루킹 댓글 조작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나오면서 예, 이 날개 없는 추락을 경험하셨습니다. 지금 저 재판 진행 중인데 지금 네, 어떻게 2심 재판이 진행. 네, 2심 재판 진행 중이신데 어떻게 지금 뭐 대처하고 계십니까? 이제 1심에서 법정 구속이 되면서 네. 이제 77일간의 도전 공백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도민들께는 송구하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도정 복귀 이후에 이제 밀린 숙제를 열심히 하고 있고요. 네. 그와 함께 재판의 결과가 도정에 미치는 영향이 1심 때 보여준 것처럼 네. 대단히 심각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번에는 제가 직접 네. 챙기고 있습니다. 1심 때는 저는 도정에 전념하고 네. 이제 변호인들을 중심으로 1심 재판을 진행했는데 이번 2심에는 제가 꼼꼼하게 시작부터 끝까지 챙겨 나가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도민들이 우려하지 않도록 네. 마지막까지 좋은 결과가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거 뭐 김 지사께는 조금 미안한 말씀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김경수 도지사의 몸이 개인의 몸이 아닌 상황입니다. 지금 뭐 챙겨야 될 도정의 조례 현안들이 너무 많고요. 책임을 지어주셨죠. 예, 또 엄중한 눈으로 지금 바라보고 계시다는 건 느끼시죠? 예. 예. 결과가 지금 뭐 언제쯤 나올까 예단하기는 어려우시겠지만 네. 2심 결과가 2심은 2심 재판부가 이 사건에 대해서 네. 처음부터 하나하나 다 따져보겠다. 1심은 좀 서둘러 끝난 예, 아무래도 결과 좀 나온 예, 뭐 느낌이 재판부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랬고 저도 좀 빨리 끝내는 게 아무래도 도정에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네. 좀 쉽게 생각을 했던 게 있어서 빨리 끝내자고 했던 건데 네. 그러면서 재판 자체가 너무 좀 제대로 따지지 못하고 넘어간 행위인데 2심 같은 경우에는 네. 1심과는 달리 재판부도 하나하나 좀 따져보자 이런 방향으로 가고 계셔서 네. 저희들로서는 충분히 준비해서 2심 결과가 도민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일전에 그 말씀 하셨어요. 도민들께서 또다시 실망하지 않도록 최선의 다해서 좋은 소식 가져오겠다 말씀 하셨던 거. 예, 저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뭐 말씀 나누다 보니까 이거 벌써 시간이 훌쩍 지난 것 같습니다. 취임 1주년 기자회견장에서 이 말씀 하셨던 것 같습니다. 반목하던 부울경 지역이 손을 잡고 공동 광심사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한 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지난 1년의 큰 성과인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걸 어떤 의미로 하셨던 말씀이신가요? 실제로 지금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국가적으로 제일 중요한 해난 중에 하나가 지역 간 격차입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인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각 비수도권의 시도가 따로따로 수도권과 경쟁하거나 맞서서는 도저히 대적할 수 없는 오히려 그런 힘을 지경까지 합해야 와고 되는 지자체끼리 갈등하는 상황이 계속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힘을 합하지 않으면 대응하기가 어려운데 그동안에는 서로 이제 이렇게 없는 살림에 니꺼 내꺼 따진 거죠. 없는 집안에 싸움 벌어지는. 예, 그래서 그나마 그래도 동남권 부울경은 원래 같은 뿌리였고 그 다음에 제조업이나 산업, 경제, 생활권까지도 사실은 하나의 이제 경제권을 갖고 있는 거죠. 광역 경제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은 반복하면서 함께 풀어야 될 숙제들을 오히려 뒤로 자꾸 늦추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그렇게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동안 1년 동안 오 시장님이나 울산의 송 시장님과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하나하나 분야별로도 협의하고 협력해서 함께 풀어가는 그런 과정을 밟아왔고요. 이제는 그런 분야별 협력 차원이 아니라 아예 동남권의 광역 경제권 또는 동남권의 경제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보자 하는 수준까지 좀 업그레이드 시켜보자 그런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예를 들면은 요즘 이제 수소 경제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울산과 창원이 수소 경제 앞서가는 지역인데 대통령도 울산에 한번 오시고 창원에 한번 오시고 하셨거든요. 골고루 왔다 가셨어요. 서로 근데 경제가 하면 저는 미래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예 부산도 수소의 생산 영역이 있기 때문에 동남권이 함께 수소 경제권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그럼 정부가 지원을 하기도 편하거든요. 공동으로 노력하면 그 안에서 이제 역할을 분담해서 서로 풀어나가면 동남권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데 모든 분야에서 그렇게 해보자. 지금 이제 그렇게 해나가고 있고요. 저는 뭐 곧 가시적인 좀 계획들을 가지고 도민들과 우리 시민들께 내놓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참 저 역시도 동의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이 수도권 공화국이라고 불리는 대한민국의 어떤 새로운 변화의 노도토를 우리 부울경에서 놓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동남권을 제2의 수도권처럼 만들어보자 이런 포부를 가지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말씀만 들어도 기분이 좋아지는 말씀 같습니다. 이제 마무리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도 경남 우리 도민들 그리고 이 방송을 지켜보는 부산 시민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1년 동안 행정을 해보니까 뭐 여러 가지 큰 사업들을 가닥을 잡고 이런 성과는 있었지만 가장 크게 느끼는 게 이게 행정이 갖고 있는 한계, 그러니까 재정이나 예산만으로 풀 수 있는 사업이라고 하는 게 변화의 한계가 있다는 걸 많이 느낍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경남의 1년 GDP가 110조 정도 되는데요. 경남도의 예산이 8조 중에서도 사업 예산은 채 2조가 안 됩니다. 정말 제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예산은 1조도 안 되거든요. 110조 살림을 1조 가지고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려면 정말 도민들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려면 민과 관이 함께 힘을 합해야 되고 또 경남과 부산, 울산이 힘을 합해야 되고 이제는 상생하고 협력하지 않으면 도민들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기 어렵다. 그래서 이번 1년 도정을 맞이해서 이후의 경남 도정은 방금 말씀드렸던 지역 간 협력, 민간의 협력을 중심으로 도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변화를 꼭 만들겠다는 약속을 드리고 도민들께서도 꼭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완전히 새로운 경남 앞에 더 수식어가 더 있죠. 그게 훨씬 중요합니다. 함께 만드는. 그렇습니다. 다 함께 만들어 나가야겠죠. 오늘 바쁜 시간 내서 함께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